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희상 선생님은 이 나무의 키를 인용한 건데요. 한민족 출신의 독일 작곡가다. 서양 악기를 통해서 한국 전통 음악의 음향을 구현하려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심음 기법 등 독창적인 어법을 구상하여 세계적인 작곡가로 발돋움했다. 근데 1967년 동백림 사건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은 뒤 소독으로 귀화했으며 1971년 독일로 국적도 바꾸었다. 고향을 그리워했으나 경계인의 삶을 살고 타계 때까지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생애는요, 1917년 경남 삼청에서 태어나셨는데, 통영으로 이제 이주해서 고향을 충무, 통영이라고 했다. 신식악계 다니면서 음악실에 비치된 풍금을 접하고 인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탄소리 이런 거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음악 공부를 금지해서 이제 통영 협성 농상학원으로 아들을 진학시켰다. 그런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거들고 경성 서울로 갔고요. 대한제국 소속의 군악대였다가 방송국 일을 맡고 있던 시연대 출신의 연주가 겸 작곡가 최영호로부터 화성학을 배웠다.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상업을 공부했는데 또 음악을 배워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갖고 1935년에 이제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살 때가 되겠죠. 오사카 상업학교 음악학원에 입학하여서 첼로와 작곡, 음악을 배웠다. 그래서 1936년 어머니가 이제 막내를 낳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서울에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통영 화양학원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일을 했다. 1939년 다시 도쿄로 유학을 해서 프랑스 근대음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이케노치 도모치로에게 작곡을 배웠다. 다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여 다시 한국 조선으로 돌아와서 항일 지역 운동을 하다가 불법 무기 제조 혐의로 체포돼서 2개월 동안 형을 받았다. 출옥 후에 경찰의 감시를 피해서 서울로 와서 인쇄소 식자공동을 연맹했고 다시 해방을 맞아서 통영으로 가서 통영여고 부산사범 부산고등학교에서 음악 선생을 했다. 그런데 이제 투옥과 도피 생활로 결핵이 악화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다. 6.25 전쟁 때는 이제 투병 경력 때문에 징집에서 제어됐고 음악소 교사로 계속 일을 했고요. 다시 휴전 후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성북동에 살으셨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1955년에 현악 4중조 제1번과 피아노 3중조 두 작품으로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는데 그 당시 10만 원의 큰 상금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프랑스로 혼자 여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혼자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유럽에서의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전통 그 클래식을 하기 때문에 현대음악을 하기 위해서 독일로 가서 베를린에서 이제 음악을 공부를 했고요. 다름슈타트라는 그 도시는 이제 아방가르드 그 현대음악의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호평을 받고 드디어 아시아 출신의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9년에 그 동독 스파이 소녀가 동독에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유학하고 있다고 했고 윤희상이 통영과 일본에서 함께 음악 공부했던 친구 최상한이 안부를 물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북한에 있어서 북한을 가게 됐고 이것이 이제 67년 박정희 대통령이 동백림 사건으로 이제 이용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구를 만났지만 공산주의 심취한 최상한과는 서로 입장차를 좁힐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만나고 말았고 강서 고본에서 사신도 협박을 보고 그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영상 같은 또 그런 작품의 동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통 어떤 그 문화를 음악에다가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드 재단의 예술가 지원도 받고 다남스타트에서 그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의 궁중예약을
서양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대단한 이제 입지를 굳혔는데, 동복님 사건으로 갑자기 이제 납치가 되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2심에서 간첩죄로 무기징역 받았는데, 2심과 3심에서는 간첩은 없고 단순히 북한을 정부 허락 없이 갔다는 거로 해서 국가보안법 당시 방공법으로 15년에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불법적인 체포와 이런 걸 통해서 국제적인 여론이 드러났고, 독일의 레프기 대통령은 이런 야만적인 짓을 그만두지 않으면 한국에서 추방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소독이 방문했을 때 약속했던 차관도 취소하겠다. 그리고 세계적인 헤르버트 본 카라얀이라든지 스트라빈스키 같은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함으로써 정부도 2년 만에 손을 들고 특사로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투옥 중에도 오페라 나비의 미망인을 완성했고, 그것이 이제 독일로 보내져서 이제 초연이 됐고, 세계적 음악가들이 크게 구명운동을 참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건강 악화로 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투병 중에도 이제 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고, 결국은 이제 2년 만에 독일로 돌아가서 이제 소독의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당시 이제 국정원에서 중앙정보부에서 매주일마다 활동을 보고하라. 그래서 감옥에서 나의 육체를 구속했는데 이제는 나의 정신까지 구속하느냐 해서 독일로 망명하고, 이제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주와 작곡을 하고, 1977년에는 60세로 베를린 예술대학 정교수가 됐고 10년 동안 이제 교수생활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80년 민주화 또는 그 전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됐고, 광주 영혼이라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현악 작품도 발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도 방문했고, 또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윤희상 음악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북한도 방문을 했다. 그리고 1988년 우리 88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이제 남북 음악가들이 북쪽과 남쪽에서 같이 모여서 판문점에서 이제 공연하자는 것이 현실되지 않았지만 평양과 서울을 왕복하면서 이런 공연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4년에는 남한에서 윤희상 음악 축제가 개최됐고, 94년에 이제 남한을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독일에서도 그 친북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국을 반대하는 분신 자살 소동을 벌이고, 또 외선주가 음악가였는데 사고사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쓰러지게 됐고, 1995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다. 결국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일본이나 주변을 통해서 고향을 바라보는 입장이었지만, 유해는 한반도 내 고향 통영에다가 모셔달라라는 요원을 남겼는데, 독일의 이제 가토 지방의 묘역에 안장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족들과 관계자들이 원해서 이제 통영으로 이장을 했다. 사실 북한에서도 윤희상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지만 이수자 사모님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통영의 묘를, 바다가 보이는 내 고향 통영의 묘를 이전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창작 활동은 서양 음악과 전통 음악을 골고루 들을 수 있던 환경 때문에 동양의 음악을 서양의 음악의 악기로 이제 재해석하는 그런 연주를 했고, 특별히 이제 그 미란 올림픽 때가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란 올림픽에 이제 그 오프닝 공연을 윤희상 선생이 심청전을 택해서 그것을 공연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때 마약을 먹고 여러 가지 가정이 해체되는 독일의 어떤 그런 시대를 심청전이라고 하는 효와
또 우주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그 스펙터클한 장면을 이제 공연을 해서 대성황을 이뤘다. 또 많은 성악가들, 많은 또 음악가들과 교류를 했다. 그리고 이제 동백님 사건 이후에는 자신의 그 고통을 겪었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작품에도 반영하게 되었다. 가사가 들어가는 고의 경우는 노자의 도덕경이나 성경, 동서양 종교 철학서 인용 외에도 여러 이제 그런 또 반체제 인사 이런 사람들의 가사도 많이 인용을 했고요. 또 백기환이나 고은 또 이런 우리 한국 시인들의 김남주 시인들의 또 이런 시를 또 가사로 인용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희상은 그 동서양의 기법을 모두 받아들인 현대적인 그런 작곡가로 세계의 명성을 날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의 이제 개인적인 생애는 그 당시 10살 연하였던 이화여대 출신 국문과 부산 사범학교에서 국어 선생을 하던 이수자 여사와 함께 연애 결혼을 했다. 아들과 딸을 뒀고 상당히 가정적으로 했는데 독일에 가서는 이제 독일의 또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런 마찰도 있었지만 가족 관계가 잘 회복되고 그러던 차에 정부행님 사건이 터져서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그다음에 성격은 다소 신경질적이고 엄격했다고 전해지는데 작고할 때는 절대 정숙을 여겼기 때문에 번잡한 주택가에서 살 때는 아주 짜증을 냈다. 그런 꼭 교육적인 아주 엄한 서당 훈장만큼 무서웠다라고 해오고 있고요. 어릴 적부터 항구 도시에 살았기 때문인지 생선, 조개,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했다. 식욕도 왕성한 분이었다. 하지만 술과 담배는 혈액과 당뇨병으로 거의 손대지 않았고 감자를 싫어서 독일 유학 초기에 굉장히 고생했다. 독일은 감자를 참 많이 먹죠. 2차 대전 때 독일에서는 구황작물로서 감자를 대량으로 재배하고 섭취했는데 빵처럼 매일 식탁에 감자가 올랐을 때는 꽤나 곤욕을 치렀을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의 조국의 독립과 또 분단 이후에 통일된 조국을 꿈꾸며 또 그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지만 남과 북으로 가며 음악으로서 한민족 한반도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크던 꿈을 가졌고 또 그가 동양의 음악을 서양의 악기로 재해석함으로써 정말 세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역사를 이뤘는데 한국에서는 그가 독립행님 사건으로 인해서 간첩이라고 이렇게 오명을 쓰게 돼 있는데 사실 그는 마지막 재판장에 최후 진술해서 제발 내 재판록에 간첩이라는 말은 넣어주지 말아달라. 내 작품들이 간첩의 작품이라고 기술되는 건 막아달라라는 말을 최후 진술했을 만큼 저는 그 작품을 세계에 소개하는데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윤희상 선생님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그런 특별히 또 20세 때 어머니가 독신한 기독교 신자였고 세문안교에서 성년 세례를 받을 만큼 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끝까지 자기 생애를 음악을 통해서 세계 평화,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평 목사의 세상 읽기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 편이었습니다.